강원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춘천과 원주에서는 유흥업소발 확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서며 산림이 사라지고 있다는 저희 MBC 보도와 관련해 국회가 백두대간의 풍력발전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양 지역 청소년을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찬반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군의회 내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가 장기 파업을 벌이고 있는 신일정밀 노사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중재안 도출이 임박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강원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6명이 나온 가운데 오늘은 강릉과 춘천, 홍천, 원주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강릉에서는 60대 내국인이 확진 판정을 받아 보건당국이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춘천에서는 유흥업소발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됐습니다. 홍천에서는 20대 군인 간부 2명과 주민 2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원주에서도 자가격리 중에 2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달 초 MBC 강원 영동은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풍력발전기가 우후죽순 들어서고 강원도 산림이 사라지고 있는 실태를 보도해드렸는데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한반도 등줄기 백두대간에 풍력발전기가 잇따라 세워지고 있습니다. 20여 킬로미터에 이르는 능선을 중심으로 거대한 풍력발전기가 눈에 띕니다. 백두대간 보호구역에선 건축이나 시설물 설치 같은 개발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나 신재생 에너지 설비는 예외입니다. 이에 따라 보호법 시행 이후에도 강릉과 태백 등지의 백두대간 보호구역 5곳에 풍력발전기 15기가 또 들어서면서 지금은 모두 39기가 설치됐습니다. MBC 강원 영동은 이달 초 정부가 육상풍력 발전 사업을 활성화하면서 산지 규제가 완화돼 산림 훼손과 재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림청은 산업부, 환경부와 협의해 사업 입지 검토 기준을 빨리 마련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산림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선지방산림청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원 11명은 백두대간 핵심 보호구역에서 풍력과 태양광 발전 단지 등 신재생 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률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됩니다. 면적만 보더라도 약 6헥타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에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시설이 난리바지 못하도록 이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육상 풍력 발전 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산림 훼손과 재해 우려를 줄일 보다 세밀한 대책과 제도가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올해 겨울과 봄철 도내 미세먼지 농도가 예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강화하는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면서 시멘트 회사와 화력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과 봄철, 미세먼지 저감에 힘쓴 결과 강원도의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2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 강원 지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0.7 마이크로그램,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시행한 제1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때와 비교하면 13% 줄었습니다. 전국 광역 시도 가운데 같은 기간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충청권, 강원도 지역의 농도가 크게 개선되었고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나쁨 이상에 노출된 시도가 하나도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멘트사와 화력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줄어든 게 주된 이유로 분석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집계한 시멘트사와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15,374톤으로 당초 목표였던 19,491톤보다 21%를 추가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멘트사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은 14,264톤으로
목표 대비 19.8%를 추가 감축했고 화력 발전소의 배출량은 1,110톤으로 목표 대비 27.6%를 추가 감축했습니다. 지난 1차 계절 관리제 기간과 비교하면 시멘트사와 발전소의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은 17.3% 줄었습니다. 각 사업장들은 배출 시설 가동 감축과 중단, 공정시설 개선 등을 통해 미세먼지 저감에 동참하고 추가적인 시설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환경설비 개선과 보강, 연료 보관장 옥내화 등에 힘쓰는 모습입니다. 환경부는 다음에 시행할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도 미세먼지 농도 개선을 위해 사업장들이 대기 오염 물질 감축에 적극적인 참여를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양양군 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의원 발의됐지만 입법 예고되지 않아 무산되는 등 양양군 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주민들이 뜻을 모아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양양군 의회 박봉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양군 청소년 희망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입니다. 중학생에게는 매월 5만 원, 고등학생에게는 매월 7만 원의 현금성 바우처를 지원해 지역 안에서 쓰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한다는 취지입니다. 양양군 의회 규칙에는 의원 발의 조례안은 입법 예고의 주민 의견을 듣고 본회의 표결을 통해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은 2명 이상이 요구해 요건을 갖추었지만 입법 예고도 못하고 무산됐습니다. 공익을 현저히 저해할 경우 의장이 입법 예고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를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박 의원은 입법권 침해는 물론이고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는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하자 없이 조례가 발의가 됐으니 입법 예고를 해달라. 이게 제 요구고 우리 의회는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김의성 양양군 의회 의장은 전체 7명의 의원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결과 양양군 재정 여건 등을 볼 때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절차적으로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은 보완해 나가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은 간담회라는 게 사실 상임위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그전부터 그렇게 또 왔던 게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상임위의 그 역할을 아예 하려고 해요. 양양군 의회 조례안 갈등은 양양군청 홈페이지에서도 갑론을박하며 지역사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도 되지 못하고 좌절된 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주민 발의로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직접 나선 경남 고성군 등 2곳에서 비슷한 조례가 만들어져 시행 중이고 양양군도 2008년 강원도 최초로 영유아 무상보육 조례를 주민 발의로 제정한 경험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주머니 사정을 좀 이제 넉넉하게 해드리고 그다음에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2가지 이득이 있어요. 입법 예고 자체를 안 한다는 것은 사실은 의회 고유의 기능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의지를 가진 주민들이 직접 발의를 해서라도 조례안에 따라 양양군 중고등학생을 지원하는 데 드는 예산은 연간 8억 원 정도로 본 예산과 추경까지 4천억 원에 달하는 양양군 전체 예산의 0.2%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유흥주 전발 집단 감염으로 춘천시는 오는 31일까지 거리 두기 2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뒷문으로 손님을 들이는 등 불법으로 영업한 유흥주점 2곳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한 유흥주점에서 어젯밤에 찍힌 영상입니다. 간판과 내려가는 입구에는 불이 꺼져 있지만 내부로 진입하자 불이 밝게 켜져 있습니다. 방 안에도 술병과 술잔을 준비해놨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집합금지를 어기고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던 겁니다. 가게 안에는 술을 마시던 손님 1명이 있었고 도우미 3명과 업주 1명은 물론 인근 식당에서 나오는 손님을 대상으로 호객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업소는 원래 문은 불을 꺼두고 뒷문을 통해 손님들을 몰래 가게로 들였습니다. 유흥업소 건물 뒤편에 마련된 비상구 문입니다. 어린아이가 들어갈 정도로 작은데 손님들은 이곳으로 업소를 드나들었습니다. 춘천시 요선동에 위치한 또 다른 유흥주점도 어젯밤 몰래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손님인 척 가게에 진입해 두 업소에서 손님과 호객꾼 등 10명을 검거했습니다. 유흥업소 밀집 지역 안에 호객 행위자가 돌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대상자를 접촉하여 직접 차로 데려다 준 업소에 잠입해서 현재까지 춘천 유흥업소발 확진자는 27명에 달하는 상황. 확진자나 접촉자가 나온 업소만 14곳인데 이 가운데 12곳은 출입명부 작성을 하지 않거나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노래방 2곳은 불법으로 술을 팔거나 도우미를 불러 영업한 것이 드러나 춘천시 보건소에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춘천경찰서도 거리두기 2단계 상황에서 불법 영업하는 유흥주점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도우미를 업소에 공급하는 일명 보도방을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강릉시의 1회 추가 경정 예산이 1조 3,520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강릉시의회는 강릉시가 당초 예산보다 10.7%인 1,309억 원을 증액 편성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해 모두 7개 사업에서 예산 12억 1천만 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축제 행사 예산을 줄이고 코로나19 생활안정자금과 백신 예방접종, 방역과 일자리 창출 예산을 늘렸습니다. 강릉 신일정밀의 장기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신일정밀 사측의 중재 신청에 따라 중재위원회를 구성하고 오늘 노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재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합리적인 중재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사 양측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중재 기간인 다음 달 4일까지 중재위원회는 중재안을 낼 예정이며 노사 양측이 중재안을 수용하면 파업은 종료됩니다. 동해시 묵호항과 어다랑 일원 관광벨트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묵호항 수산물 유통센터에 옥상 야외 전망대를 조성하고 경관 조명을 설치하는 등 세 단장을 해 6월 초부터 정상 운영을 시작합니다. 또 어다랑 어촌 뉴딜 300 사업도 사업 계획보다 2달 앞선 10월 준공이 예상됩니다. 어다랑에는 방파제 보강 공사와 안전 난간 설치, 준설 공사 등이 실시됐습니다. 고성군이 4년 만에 봄철 대형 산불 고리를 끊었습니다. 고성 지역에서는 2018년 3월 간성읍 주광면 일대 산불과 지난해 5월에는 토성면 도원리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